자,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여러분이 이제 그래 한번 사업 진짜 해볼게. 미팅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아니면 한 번이라도 제가 빼보겠습니다. 제품 바꿔 쓰고 이제 그 마음의 결의가 되셨고 이제 아마 미팅을 다니기 시작하시면 아마 이 사업에 대한 의욕도 생기실 거고 잘하고 싶으실 거예요. 결국 아메인 사업은 단기간에 확 잘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평생 이 일을 내 삶의 일부로 어떻게 보면 삶의 전체로 흘러갈 수 있는 좋은 습관을 내가 가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메인 사업은 그냥 제가 앞으로 얘기할 것들이 그냥 꾸준히 반복적으로 돼서 체득화되는 거죠. 그것이 생활화되는 거지 그냥.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 시작하고 나서 하기로 마음 먹었고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인 해야 될 일들이 이제 뭐냐 제일 먼저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정하는 거고 그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사실 아메인 사업에서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고 사실 이것이 이제 처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낯간지럽게 들릴 수도 있고 저희 어머니가 이 사업을 알아보는 과정 속에서 어머니가 엄마 꿈 이룰 수 있어 엄마 성공할 거야 이 단어가 저는 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좀. 그러니까 그건 먼저 저희 고정관념이죠. 그런 건 없다. 뭐 아메이라는 걸로 이 꿈을 얘기하냐. 솔직히 뭐면 그 얘기하는 저도 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이 뭔지 몰랐던 것 같지. 꿈.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질문도 많이 받지만 저는 이거 교육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 중에서 우리 내면에 있는 꿈을 관심 가지고 꿈을 이루는 교육을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교육. 예를 들면 너는 졸업해서 입학할 때 좋은 대학교를 가고 요 정도 직장, 요 정도 전문직을 가야지 잘 산다고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어떤 그 프레임 안에서 충실했던 거지. 내가 진짜 뭘 원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인지를 잘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꿈 적으라고 그러면 적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그냥 뭐 좀 사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거, 보통 이제 여성분들 얘기하면 한 두 가지예요. 여행하고 쇼핑이에요. 거의가. 뭐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근데 여행하고 쇼핑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조금 아쉬움이 남죠. 그걸로 즐거움은 좀 있을 수 있고 그걸로 조금 기분 전환 될 수 있지만 내가 이 여행 가려고 내가 이 쇼핑 하려고 내가 태어난다 그러면 그건 좀 아쉽단 말이에요. 결국 그럼 꿈이란 게 뭘까? 어떻게 보면 내 삶의 목적 나는 왜 태어났지? 그런 생각들 나는 과연 어떤 기질이 있고 어떤 걸 할 때 가장 행복할까라는 그 고민 어떻게 보면 저는 아메이 사업에서 첫 번째 보상은 꿈꿀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게 아닐까. 우리가 왜 꿈이라는 걸 잊고 살았을까? 우리가 왜 마음속에 하고자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걸 이룰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알았을 거야. 그런 거는 없다고. 그래서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할 때 우리가 어렸을 때 고정관념은 야 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아 우린 그럴 형편이 안 돼. 영어로 하면 can't afford. 그럴 여유가 안 돼. 그 얘기를 들었던 거죠. 듣다 보니까 결국은 접은 거지. 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구나. 그러면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좋은 게 뭘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살아가는 주관식 삶이 아니라 주어진 거에서 최선을 찾는 답이 없더라도 답을 찍어내야 되는 객관식 사업을 살다 보니까 사실 아메이는 주관적으로 여러분 원하는 게 무엇일까 했을 때 그게 좀 막연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만약에 진짜로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거 살 수 있고 아직 원하는 게 없더라도 그런 게 가능하다면 이거는 진짜 알라딘의 요술램프죠. 지니가 불러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오. 지니가 딱 나와서 여러분이 인생에서 원하는 거 3가지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뭐라도 괜찮습니다. 했을 때 뭘 얘기하고 싶은지. 물론 뭐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뭐 이런 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잘생기고 싶어요. 다시 키 크고 싶어요. 그런 거는 물리적으로 안 되고요.
이성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진짜 어떻게 보면 뭐 세 가지를 제시했을 때 뭘 하고 싶을까? 전 약간 그 느낌이 들었어요. 아메이가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시간적, 재정적 자유거든요. 내가 보니까 뭐 아메이 사람 돈 많이 버는 것 같지도 안 보이던데. 아메이의 경쟁력은 목돈 뭐 한 번에 많이 드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고정적으로 출퇴근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프레셔 없이 여러분 시간을 충분히 쓰면서 그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물론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비용보다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결국 사람의 행복감은 돈에 엑세오지 않고 사실 시간에 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여러분이 진짜 행복했던 순간을 보시면 돈이 많이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누구랑 어떤 시간을 보냈냐가 훨씬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결국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돈보다는 시간인데 아메이의 밸류는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준다는 거지. 어떤 재원?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으로. 여러분이 지금 뭐 맞벌이를 하시거나 아니면 외벌이를 하시더라도 그 돈을 벌어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같이 못해. 누군가는 돈을 계속 벌어야 돼. 여러분도 뭐 자녀가 있다.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다. 여러분 퇴근하고 뭘 하고 있지만 만약에 넷플릭스를 지금 뭐 가장 인기 있는 부부의 세계 11화까지 나왔다는데 이걸 쭉 보고 싶어. 뭐 1시간 20분짜리거든요. 쭉 보면 11시간인데 쭉 못 봐. 내일 출근해야 되거든. 쭉 보고 싶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뭐 넷플릭스 한 달 가입비 별로 안 들어요. 몇만 원밖에 안 해. 근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감정 소모할 만한 에너지를 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당장 내일 출근을 안 해도 돼. 뭐 자영업을 안 해도 돼. 근데 여러분이 받았던 수입이 다음 달에 또 나와. 그 다음 달에 또 나와. 그 다음 달 나와. 그러면 어떻겠어요? 바로 여행 계획 세워도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미드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미드 페인돼도 돼. 많은 걸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아 운동 한번 해볼까? 아 저녁에만 시간 나고 잠깐 점심시간에 운동 못했는데 야 오전에 운동 가자. 여러분 막상 들면 돈 별로 안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이렇게 누구한테 보여줄 게 없기 때문에 별로 돈 들 일 없어요. 그러니까 일상 막상 자유인이 되시면 돈 별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확보된 사람의 어떤 선택권 되게 크나요. 여러분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돈도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 가고 싶었던 것들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그게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지. 그거를 일로 보지 않고 아이 뭐 성공하면 되겠지 하다 보면 여러분의 사업의 동력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걸 구체적으로 적어 보셔야 됩니다. 뭐 잼스톤 리더들 우리 잼스톤 워크북에서 보면 뒤에 꿈 목록이 있지만 한 100개 적어 보는 거잖아요. 그걸 적어 보는 거죠.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 봐야 될 겁니다. 일본의 모 리더인 야마자쿠미가 아는 스폰서가 100개의 꿈을 적어 보라고 그랬대요. 근데 야마자쿠미가 그때 놀랐대요. 100개 꿈꾸는 30개도 못 적겠대. 30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생각할 수 없었던 환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 성취가 계속되고 고려한다는 건 뭐냐면 저 역시도 15년간 정말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뭐 저희 파트너 저는 뭐 일반 30대 40대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이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도 드림 빌딩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정말 멋진 일이에요. 내가 원했던 걸 이뤄 나가고 또 내 꿈 또 정해서 또 되고 또 누군가의 꿈을 또 다시 설정해주고 계속 꿈돌이 꿈 릴레이 와 이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해봐서 그게 이루어지면 계속 반복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꿈이라는 거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한번 적어보시고 두 번째는 원하지 않는 것도 한번 적어보시고 거기에 리밋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옛날에는 드림보드 같은 것도 만들었거든요. 꿈을 이루어준 보물지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SNS나 이런 모바일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잡지 같은 거 오려 붙이고 했는데 내가 왜 요새 파트너한테 그걸 안 권하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보고 있어. SNS로 뭐 인스타나 뭐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굳이 뭐 오려 붙여서 한 달보다는 여러분이 자주자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만들어서 확인하는 건 되게 좋을 것 같고 이미지를 한번 해보는 거죠. 사실 여러분 꿈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꿈꾸기가 아니라 드림 빌딩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제가 북콘서트 때 늘 말했던 좀 욕망의 에듀케이션이 저는 드림 빌딩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여행을 가더라도 나 그냥 여행 가고 싶다. 그게 아니라 어떤 여행지를 어떤 상품으로 누구랑 그리고 어떤 뭐 여행 뭐 항공권이면 뭐 비즈니스 클래스로 그리고 어떤 패션으로 그리고 내가 어떤 예산을 써가면서 하는 건 굉장히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행 간다라는 꿈이 아니라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부터 뇌가 일을 하기 시작해요. 이 뇌는 시각적인 정보를 제일 많이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여행 간다 적으시면 뇌가 일을 안 해. 뭐 여행 가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일본 오사카에 맛집 투어를 가는데 맛집 중에서도 요런 것들을 먹으러 갈래. 그러면 호텔은 오사카에 뭐 에어비앤비도 있고 오사카 힐튼 호텔이 있고 그랬는데 오사카 힐튼 호텔을 묵어야지. 힐튼 호텔에 가면 오마카세를 하는데 오마카세가 정말 끝내주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원하는 대로 무한정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못 먹어. 근데 메뉴를 일단 먼저 시식을 다 해본 다음에 앵콜로 계속 먹을 수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꿈인 거지. 오사카 힐튼에서 먹는다. 도착해서 점심은 거기 스시 오마카세를 먹는다. 저녁은 뭐 야끼니쿠를 먹는다. 뭐 이렇게 간식은 뭘 먹는다. 그런 건데 갈 때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자리나 비즈니스 클래스를 좀 타고 간다. 가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이냐. 밴을 부를 것이냐. 아니면 뭐 렌트를 할 것이냐. 뭐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그리고 가서 쇼핑을 할 때 뭐 어떤 걸 사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서 해본다면 그 설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뇌가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에 맞는 정보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돌아다니시다가 일본에 관련된 게 눈에 확 올 거예요. 뭐 버스에는 후지산도 보이고 무슨 튀김집 같은 거 보고 저것도 일본에 있을까? 이런 게 보면 결국 꿈을 꾼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센서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필요한 것을 이 자극을 받는 센서를 신호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꿈 적어내니까 꿈 적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센서예요. 여기 100쪽에 넘는 세포들인데 그거를 여러분이 꿈을 받아들이는 그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 각성된 상태를 만드는 것이 드림 빌딩이라는 거죠. 이것을 그냥 단순히 꿈꿔서 원하는 거 적어보세요. 가지고 싶으면 전화하세요. 이거는 그냥 죽은 거예요. 죽은 거라고. 진짜 드림 빌딩이라는 건 살아 숨쉬고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느끼는 상태. 계속 느끼면 그게 됩니다. 그러면 그 느낌에 맞게끔 아메이가 싹 매직을 부려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누가 꿈을 이루느냐? 그 꿈을 매일매일 느끼고 이미지하고 그 꿈 속에 사는 사람이 전 그 꿈을 이룬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 드림 빌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남자분들 같으면 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모델까지 색상까지 예를 들면 뭐 새로운 제네시스 G80가 나오면 2.5로 할 건지 4.5로 할 건지 옵션은 뭘로 할 건지 직접 가셔가지고 매장 가셔가지고 견적서 뽑아보시고 뭐 풀옵션은 8,800까지 나오는데 뭐 내가 5,700으로 엔트리를 할 것이냐 8,800 만들 것이냐 그럼 8,800 팔리면 월세 얼마 이런 것까지 한번 뽑아보시면 이제는 가진 것 같지. 시트는 뭐랄까 외장 색깔을 뭘로 할 것이냐 가죽 느낌 어떤 거냐 이걸 느껴보는 거지 그냥. 그것이 진짜 드림 빌딩입니다. 그리고 욕망의 에듀케이션처럼 여러분이 어떤 꿈이 존재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미팅을 가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도 보시고 그리고 아메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도 좀 보시고 뭐 모델하우스 같은 거 좋은 거 있으면 보러 다니세요. 그런 것들. 인테리어 싹 바뀌었고 벽지 이렇게 달라졌고 소재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그런 걸 보면 이 망이라는 게 커지거든요. 그것을 계속 키워나갈 때 여러분이 아메이라는 수단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거지 단순히 그 망의 신호를 꺼놓고 해야만 해야 되는 아메이는 너무 재미없어요. 너무 재미없어. 누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누구 일반 뭐 고등학생, 대학생, 뭐 일반 직장인한테 그러면 여행 갈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여권 만들라고 그래 보세요. 여권 만들기 불편합니다. 사진 찍어야 되고요. 여권까지 내가 돈도 내야 되고 가서 그것도 찾아야 돼. 그런 것도 있어. 불편해 그냥. 여행 가고 싶은 사람은 그게 당연한 거야. 여권부터 만드는 게. 결국 이 사업이 당연할 정도의 느낀 정도의 드림 빌딩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거 당연히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할 정도의 설렘을 가지고 있는가 그 상태가 돼 있는가가 저는 핵심인 것 같거든요. 아메이 제품 설명을 잘한다. 아메이 플랜을 설명 잘한다. 아메이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다. 난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상태인가. 야 뭐든지 얘기하라. 이건 다 할게. 와 나 이거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뭐든지 다 할게. 여권 만들게. 뭐해? 뭐 또 해야 돼. 거기 갈 수 있으면. 그것이 드림 빌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충만한 사람이 이 사업도 쉽고
재밌고 의미 있게 해나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드림빌딩입니다.